입니다. 저희 첫 번째 종목은 전화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예. 종목 봐드릴까요? 알체라 알체라요. 얼마에 사셨는데요? 11,600원에 20%예요. 11,600원에 20%. 이 종목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장기로 가져가려고 샀는데 네. 매수를 했는데 보니까 13,900원에서 계속 지지를 받지 못하고 계속 떨어져 있어. 네. 또 한 번 장기로 계속 가져가는데 한 번 매도하고 다시 잡으려니까 또 네. 평균 단가가 올라갈 거고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전화 드려봅니다. 한번 놓쳤다가 다시 잡는지 안 그러면 그냥 계속 그대로 홀딩하는지 저는 시간은 여유는 충분하거든요. 시간 여유는 충분하시고 이 종목을 장기로 가져가시려고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미국에 산림청에 산불 진화하는데 하고 또 요즘 AI 그쪽에 네. 좀 실적은 별로 안 좋지만 장기적인 비전을 제가 보기에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매수된 거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보면은 산림청이나 AI 관련해서 실적은 별로 안 좋지만 보시면은 두루두루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신 것 같은데 과연 장기로 적합한 종목인지 그렇다면은 지금 팔았다 다시 사야 될지 지금 시세는 왜 12,000원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지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은데 두루두루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알차라 신기수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전략 세워야 될까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굉장히 아쉬우신 모양이에요. 지난번에 사가지고 네. 올라갈 때 못 파셔가지고 이게 아쉬운 마음이 이제 장기 투자로 이어집니다. 예, 장기 투자하겠다고 마음 먹었다가 종목이 괜찮으면은 괜찮은데 종목이 안 괜찮을 경우에 가격 되돌림이 나와버리면은 이제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알체라는 적자입니다. 계속 적자고요. 지금 보니까 영업이익이 2019년부터 작년까지 계속 적자였고 아직 4분기 실적은 안 나왔지만 적자일 것 같아요. 거기까지 나와도. 별도 한번 볼까요? 별도로 봐도 지금 작년까지 4년째 적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별도가 4년째 적자고 이 회사가 기술 특례가 아니라면은 그러면은 이 회사는 지금 이번에 그 3월 달에 감사보고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구간에서 노이즈가 생길 수도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회사가 이번에 올라온 내용도 이제 봐야 돼요. AI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AI 관련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난 테크놀로지 굉장히 시세가 좋지만 다시 신고가 내기는 아마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9만 원이 깨진 다음에는 한번 쭉 빠질 겁니다. 대장주입니다. 또 대장주급으로 솔트룩스도 있죠. 솔트룩스도 지금 21선에 기대고 있지만 거기 깨진 다음에 또 밑으로 한번 쭉 빠지겠죠. 테마 섹터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테마 섹터에서 대장주들이 무너지면은 이런 2등주, 3등주들은 가기가 힘듭니다. 모멘텀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봐야 되는데 챗GPT 관련된 모멘텀은 이미 다 반영이 된 것 같죠. 거기에 관련돼서는 너무나 많은 뉴스들이 쳐졌고 두 번째 이제 지금 구글 쪽에서 이제 바드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신고가를 다시 낼 수 있을 만큼의 모멘텀을 줄 것인가? 저는 이미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드가 수주 내로 출시가 된다고 그러니까 바드 출시될 때 한 번 정도 더 마지막 또 이제 호흡을 또 할 수는 있겠지만은 바드 출시 전까지 주가가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알체라는 지금은 수익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위험 관리를 좀 하셔야 되겠고 어제 저가가 11,920원이니까 11,900원 깨지면은 익절하시고요. 올라가더라도 13,000원 부근에서는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장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은 아니라는 판단이시네요. 그리고 11,900원이 지지되는지 보자 목표 주가는 13,000원 정도 설정해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없으신가요? 예. 예, 한번 고민을 잘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알체라를 첫 번째 종목으로 봐드렸습니다. 요즘에 AI, 메타버스 이런 미래 지향형 산업하는 종목군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이런 종목 아직까지는 좀 테마주의 논리로 보자라는 시각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게시판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누고 계시는지 그리고 종목까지 골라주시죠. 조소연 캐스터.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닉네임 한콩이님.
종목은 클래시스고요. 매수가 17,140원에 8%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샀는데요. 앞으로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오늘 종가가 18,11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미용기기 관련주인데요. 실내 마스크가 해제가 되면서 미용기기 그리고 화장품주들이 수혜 기대감 좀 받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시총 1위가 넘는 피부 의료기기 대장주로 꼽히고 있고요. 올해도 실적은 좋을 거란 증권가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분들 슈링크 많이 하시는데 그 관련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지금 잘 산 건지 앞으로 전망 어떻게 될지 신기수 전문가님께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클래시스 미용기 관련주들 지난번에 이제 한창 올라올 때 같이 올라왔고 지금 이제 4분기 실적 시즌 접어들면서 좀 주가 좀 횡보하고 있는데 4분기 실적은 컨센을 좀 하회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그 미용기기 쪽 그 시장이 좀 확대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중국 쪽에 미용기기 시장이 확대되고 있죠. 이제 중국에 좀 중국이 딱 지금 그런 시기 같아요. 이제 국민소득 좀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거를 조금 이제 짐을 좀 덜면서 미용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임플란트도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미용기기 쪽에도 중국 쪽을 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올해도 실적이 좀 올라갈 걸로 지금 기대하는 종목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은 보유를 좀 하셔도 될 것 같고, 오히려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반등이 또 한 차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은 요번에는 2만 원을 좀 넘어가 주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좀 할 수 있다 보고요. 2만 원 넘어가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는 매물대가 21,5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21,500원 정도까지는 요번에 한번 좀 바라볼 수 있다 보이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8%요. 8%시면 그리고 매수가도 약간 수정이 있었는데요. 18,140원입니다. 오늘 사셨다고 하니까 17,000원대가 아니고 18,000원대 조금 전에 게시판에 새로 써주셨어요. 8%시고요. 네. 8%시면 비중 부담은 없고요. 오히려 지금 만약에 이제 그 실적 발표 이후에 노이즈가 있으면서 17,000원 땅까지 121선까지 빠진다면 오히려 저는 한 7% 정도 더 담으셔가지고 15% 만드셔도 될 것 같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서 비중을 조금 더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가는 21,500원 일단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오, 이 종목은 조금 욕심을 내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계좌가 점점 불어나는 소리가 여기까지 좀 들리는 것 같은데, 오늘의 특징주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를 또 수익 실현을 하시고 사셨다고 하니까 에코프로도 수익을 좀 많이 내셨을 것 같은데요. 클래시스도 지금 가격 18,000원대 약간 아래로 내려오면은 추가적으로 더 사셔서 한 15% 비중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목표 주가는 21,500원 설정됐으니까요. 4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에 한 번 더 레벨업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콩이님의 종목 알아봤습니다. 클래시스 봤고,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알체라 봤죠. 다음으로는 또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LX 인터내셔널, 예. 아, 이 종목 자주 얘기가 나오지는 않는데 LX 인터내셔널 얼마에 사셨어요? 46,000원, 예. 46,000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0%입니다. 아, 46,000원에 50% 비중 높으시고 뭔가 사연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언제쯤 사셨어요? 작년 가을에, 예. 네. 석탄 가격 올라가는 것 때문에 샀더만은, 아, 그때 기억나요. 석탄 관련된 종목 하면서 그 GS 글로벌, LX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 있었는데 그때 사셨다가 못 파신 거세요? 예, 예. 아, 비중도 지금 높으신데 그러면은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제가 그 했는 가격까지 갈 수 있을런지, 네. 오늘 이제 아마 실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예, 4분기 실적이에요. 네. 뭐 그런 것도 궁금하고, 네. 그 다음 또 다른 쪽으로 또 사업이 또 있는 같더라고요. 네. 예, 뭐 그런 거가 지금 진행이 아직까지 안 됐다고요. 그 배터리 쪽으로 사업 같은 게 아직 그
작년에 말은 나왔는데 네. 진행이 안 돼서 그런 거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말씀해 주신 가운데 실적 같은 경우는 오늘 1시 구간대 일단은 발표는 됐네요. 그래서 4분기 영업이익 1,579억에 전년 대비 24% 정도 줄었다고 나오는데 이 실적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업 부문 잘 진행되고 있는지 가격 전략 이 부분까지 챙겨볼게요. 시청자님 끊지 마세요. 예. 예, LX 인터내셔널입니다. 요즘 들어서 실적 발표 굉장히 좀 바쁘게 많은 종목 나와서 가끔 놓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종목 오늘 디데이 맞이해서 성적표 나왔고요. 무엇보다도 시청자님이 비중이 크신데 손실도 약간은 좀 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규수 전문가님? 예, 일단 실적 오늘 잘 나왔어요. 47%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예, 작년 대비해 가지고 47% 늘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거죠. 이런 이제 원자재 관련된 이제 기업들, 사실 이런 기업뿐만이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실적 피크예요. 실적 피크인데 이 회사가 보면은 실적이 그동안에는 고만고만했습니다. 근데 뭐 적진 않아요. 매출액이 10조대니까 2019년도에 10조 5천억, 2020년도에 11조 2천억, 2021년도에 확 올랐죠. 16조까지 올랐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실적까지 합하면은 사상 최대의 실적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작년에 특이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원자재가가 많이 오르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올랐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작년 같은 실적을 앞으로도 계속 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할 거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실적은 잘 나왔지만 주가가 지난번처럼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비슷한 이제 경우가 HMM 한번 보도록 할게요. HMM 보시면은 실적 굉장히 올해 작년에도 잘 나왔거든요. 근데 보면은 재작년에 피크를 찍고 계속 빠져버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실적 피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더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빠져서 고점 대비 지금 60%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적 피크라는 게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주가에 미친 영향이.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그러면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만큼 원자재 가격이 원자재 파동이 막 일어날 정도의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뭐 내후년에도 그런 부분들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본전가까지 기다리시는 거는 조금 좀 무리가 있다 보여요. 하지만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 분명히 낮아요. 뭐 PER 배수 뭐 3배 뭐 이런데 분명히 낮아요. 낮긴 한데 근데 이 회사가 매출이 성장하지 않는 한계 기업이라면은 PER 배수가 낮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을 뭐 10배까지 주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단은 어느 정도 지켜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자신 있게 뭐 본전가까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늘 실적 발표가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음봉으로 마감을 했단 말이죠. 이런 얘기는 결국에는 이 종목에 대한 투심 자체도 지금은 좀 사그라들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보유는 해보시되 마지노선 좀 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나왔던 저점인 31,200원, 31,000원 정도 마지노선을 좀 잡으십시오. 그리고 올라갈 때 손실 좀 줄인다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네, 제 생각에 많이 올라가면 지금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50%요. 아이고, 50%세요? 네. 50%시면은 그러면은 마지노선을 50%시면은 일단 내일 어찌 됐든지 30%는 좀 비중을 좀 줄이시고요. 나머지 20%만 가지고 마지노선을 31,000원으로 잡으시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37,500원에서 전량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궁금증이 좀 해소되셨어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약간 좀 허탈하실 것 같은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LX 인터내셔널 봐드렸습니다. 물론 뭐 큰 도움이 되시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오늘 그래도 주당 3,000원 배당
발표는 또 됐더라고요. 비중이 높으시니까 아마 배당 들어오는 것도 꽤 큰 금액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원금 회복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고 또 비중이 크신 만큼 한 번 더 심사숙고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 클래시스 봐드렸던 한콩이님은 추가 매수 가격도 궁금합니다 해주셨는데 그때 18,000원 이하 오면 사자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또 VOD 다시 또 돌려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게시판 종목 좀 볼까요? 게시판으로도 종목이 올라오는데 어떤 쪽 살펴볼까요? 조수연 캐스터. 네, 다음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네, 닉네임 잘잘님 PNT 갖고 계시네요. 매수가는 47,634원에 19%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수한 지는 몇 개월 됐어요. 비중 반은 익절하고 남았어요. 어디까지 볼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오늘 PNT 종가가 47,750원으로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네, 2차 전지 섹터가 오늘 강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을 더 낼 수 있을지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SK온이 포드랑 합작해서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이죠. 네, 미국 블루오벌 SK에 들어갈 대부분의 반도체 장비가 한국산이 될 거란 소식이 나오면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PNT 같은 경우 이뿐만 아니라 LG 에너지솔루션 또 삼성 SDI까지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배터리사 투자가 들면 같이 주가도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좋을지 신기주 전문가님께 자세한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PNT는 2차 전지 장비주 중에서는 이제 대장주로 봐야 됩니다. 2차 전지주들 중에 보면은 이제 제일 멀티플을 많이 받는 쪽은 소재 쪽이에요. 그쪽은 뭐 한 30배까지도 받고 이러니까 제일 멀티플을 많이 받지만 PNT 같은 장비주들은 지금 보니까 11배인데 장비주들은 그쪽보다는 좀 덜 받지만은 뭐 12개월 선행 PR 11배면은 충분히 올라갈 여력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호재거리는 2차전지 쪽에는 계속 증설하고 있는 게 뭐 제 최대의 호재죠. 2차전지 쪽에 증설 안 하는 업체들이 없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SK, 삼성 SDI 그 증설하는 데마다 다 PNT 장비는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지금 제일 큰 고객으로는 SK온인데 SK온은 지금 다른 데들보다 이제 셀 쪽으로 뭔가 좀 출발선이 좀 느렸기 때문에 더 이제 증설을 좀 이제 많이 할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자금 문제 뭐 있긴 하지만 그런 노이즈도 있고 충분히 또 이제 커나갈 수 있는 업체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지금 글로벌 쪽으로 지금 들어가는 물량이 2차까지 수주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아마 이번 봄부터 3차 수주가 또 들어갈 겁니다. PNT는 그쪽만 기대도 충분히 실적 성장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올해 PNT는 또 기대를 또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 종목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 단지 이제 뭐 2차전지 관련주들의 등락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좀 보면 변동성은 좀 심한 편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한 단계 좀 레벨업이 좀 되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5만 원 넘는 게 관건이네요. 근데 이번에는 한번 5만 원 넘는 거 저는 이제 한번 기다려 보자라는 입장이고요. 넘게 되면 5만 5천 원까지는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조금 가다가 좀 쉰다 할지라도 기다려 보시고 5만 5천 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5만 5천 원에도 팔지 마세요. 가면은 다시 한번 좀 상담 받아 보시고 나서 보유하실지 아니면 매도하실지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잘님의 PNT는 꼭 이 효자 종목으로 기억에 남으셨으면 합니다. 앞서서도 익절하고 남은 비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역시도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 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55,000원 이게 딱 목표 주가가 아니고요. 이 부분 넘어서면 더 갈 수도 있다고 하니까 기대하시면서 계속 주가 추이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올려주신 분들이 종목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번 제약바이오도 볼게요. 제약바이오는 많이 소외되어 있는데 그래도 한두 종목씩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강약품을 신청해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체크해 볼게요. 이 종목을 사신 가격이 13,700원, 블레스님의 종목 13,700원에 5% 샀습니다. 작년부터 보유 중입니다 하셨는데요. 지금 손실 구간이기는 하지만은 비중이 높지는 않으세요. 5% 정도만 가지고 계신데 부강약품 사실 뉴스도 별로 없고 해서 이 종목 매매할 때는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가요? 일단 그 부강약품은 기존에 이제 제약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이 나는 종목이에요. 실적이 나던 이런 그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바라볼 적에 실적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어요.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그래도 나다가 작년에 적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에는 이제 많이 반영이 좀 된 것 같죠. 요즘에 근래 보면은 좀 반등이 나와서 옆으로 횡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바이오 쪽의 심리가 조금 돌릴 걸로 봐요, 저는. 이번 이제 그 1분기 말이나 2분기 때쯤 되면은 바이오 심리가 한번 돌릴 것 같고요. 셀트리온이 요즘에 이제 자리를 좀 잡아가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 바이오 심리에 기대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강약품이 지금 조현병 쪽에 임상을 좀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것들이 일단 중요한 건 부강약품이 자금력이 있어요. 영업이익이 계속 나는 회사였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처럼 뭐 시비 발행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자금 조달해야 되고 이런 노이즈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임상이 좀 제대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거고, 부담은 뭐냐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부강약품을 그런 임상이나 이제 한번 터지면은 대박날 종목으로 투자를 그동안에 많이 했냐 하면은 그런 종목으로는 핵심 부분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연 다른 종목들 임상 모멘텀 타고 올라갈 때 부강약품도 그런 것들이 들을까 하는 부분이 하나가 좀 물음표가 있고요. 뭐 그 외에는 다른 거는 올해는 물음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어느 정도 반등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상당히 많이 빠져 있어서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네, 비중은 낮아요. 5%입니다. 5%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막 물타기 하고 싶어지실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5%시니까 그냥 없다 치고 계좌에서 이 종목 지금 뭐 5%가 30%가 지금 손실이 났기 때문에 뭐 한 4%도 안 되네요. 3% 정도 되는데 이 종목은 없다 치고 한번 보유를 해보세요. 보유를 하다 보면은 제 생각에는 13,000원까지 아마 올해 안에 잘하면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일단 11,000원대 가게 되면은 뉴스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뉴스 괜찮다 그러면 13,000원까지 보유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강약품은 더 추가 매수는 아니고요. 다만 현재 가지고 계신 비중만 꾸준히 좀 들고 가보자. 그렇다면 지금의 손실을 그래도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안정적인 종목인데 대신에 또 강하게 튀어 올라가는 힘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진단을 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블레스님 지금 보고 계신가 봐요. 진단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꼭 이 부강약품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묻어두자 이렇게 의견 나왔습니다. 진단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좀 오늘은 골고루 봐드리고 있는데 현대위아 자동차 부품 한번 볼까요? 제갈공명님께서 신청해 주셨고요. 이분이 손실이 조금 크셔가지고 74,500원이 매수가입니다. 비중이 15%인데 본전 탈출 가능할지 진단 좀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신기수 전문가님이 그래도 조금 여유 있는 관점으로는 자동차 부품도 괜찮다라는 시각으로 얘기를 좀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현대위아 이 종목 어떨까요? 현대위아도 저는 뭐 나쁘게 보지 않고 있고요. 근데 이제 상반기 때는 사실 그렇게 큰 상승이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반기 때는 이제 뭐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 현대위아보다 좀 작은 부품주들은 상반기 때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현대위아처럼 좀 이렇게 덩치가 좀 있는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더 불리할 겁니다. 하지만 바닥은 나왔다고 보고요. 그리고 상반기 때 조금 불리하다 할지라도 아마 2분기부터는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충분히 또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 수요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타면서 한번 요번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제 생각에는 현대위아 같은 종목은 내년까지도 보유를 해도 되는 종목으로 저는 지금 그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느릴 것 같아요. 일단 속도는 빠를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물타기는 조금 지금 단에서는 좀 보류하시고요. 오히려 현대위아 물타기를 하시려면은 6만 원 단에 안착하는 걸 보고 물타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6만 원 위로 올라섰다가 한번 눌릴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때 물타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은 그냥 보유만 한번 해보시고 일단은 뭐 7만 원까지 뭐 드릴 수가 있고요. 7만 원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뭔가 호재가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거기 다시 한번 또 살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7만 원하고 74,500원이 큰 차이는 없는데 보통은 원금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74,500원 원금 회복 가능성을 바라기보다는 7만 원 오면 정리하자라는 아니요. 7만 원까지 올라오면은 더갈 호재가 수 있을 있다. 거기 때문에 아. 거기서 다시 한번 좀 그 리포트라든가 아니면 상담 받아보신 후에 네. 전 사실 현대위아 내년까지 본다면은 현대위아 관련해 가지고 한 9만 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계속 들고 있다 보면 또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7만 원까지 올해는 한번 좀 살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현대위아입니다. 지금은 좀 어려운 시간이지만 시간 투자한다면 충분히 보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본다면 그 이상 수익도 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은 현재 목표치 7만 원 정도 설정해 드렸고요. 근처 오면은 다시 한번 저희 진짜 쉬운 진단 찾아주시면은 그 이후에 AS까지 완벽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현대위아 봤습니다. 제갈공명님의 이 현명한 판단 기대할게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전화 받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CS 베어링인데요. 예. 아이고 그거 되게 뺀질맨질 안 가고 그러더라고. 근데 오늘은 좀 올라갔길래 오늘 그렇네요. 3% 정도 갔는데 얼마에 사셨어요? 9,000원 샀어요. 아, 9,000원 사셨으면은 그래도 약간 수익 보고 계시네요. 예, 이제 올라와서 수식권이죠. 이제 올라와서. 그럼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5% 좀 넘어요. 네. 그러면은 이 종목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오직갈랑까지 올라갈지 그게 어디까지 제일 갈지. 궁금하죠. 목표가가 궁금하시고 마음속의 예, 목표가 그리고 지금 더 네. 사면 안 될까요? 추가 매수도 궁금하시고요. 그러면은 예. 원하시는 목표가가 있으세요? 그러니까요. 내가 그때 여기서 추천하는 거 보고 샀거든요. 11,000원까지라고 11,000원? 얘기하신 것 같아요. 요거 직원이.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요, 저희가, 가격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추가 매수도 궁금하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 좀 알아볼게요. 끊지 예, 마세요. 고맙습니다. CS 베어링입니다. 풍력 좀 안 봤었는데 그래도 이제 올라와서 수익 좀 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동안에는 좀 손실 구간에 있었던 그런 모양입니다. 지금 9,510원권 기록하고 시청자님은 9,000원에 사셔가지고 비중은 15%, 추가 매수 계획도 좀 있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원하는 목표 주가는 11,000원. 신기수 전문가님 좀 두루두루 봐주세요. 네, 일단 신재생 전체적으로 실적 발표 이후에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풍력 쪽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풍력 쪽과 관련해서 계속 풍력을 또 태양광을 신재생을 전 세계가 지금 포기하고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유럽 쪽에서는 지금 계속해가지고 법안을 만들어내면서 이쪽에 이제 그 신재생 쪽을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을 더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풍력 쪽에는 유럽 쪽에 많이 기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유럽 쪽의 시장성을 봐야 되는데 올해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이쪽에 CS 그룹 자체도 유럽 쪽에서 지금 이제 상당히 좀 실적이 좀 많이 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CS 그룹은 지금 미국 쪽에 CS 윈드가 미국 쪽에 또 법인을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도 지금 IRA 법안 수혜를 또 받을 수 있을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풍력 타워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대 크기가 덩치가 점점 커지는 추세예요. 풍력 타워 덩치가 커지면은 뭐도 커져야 되냐면은 베어링 크기가 커져야 됩니다. 그러면 베어링 크기가 커지게 되면 단가 높아지고요. 또 기술력이 있는 회사를 찾게 되겠죠. CS 베어링의 올해 실적 전망이 좋고 올해 특히 이제 턴어라운드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안 나오던 회사가 작년에 실적이 적자였거든요. 근데 이게 턴어라운드 된다면은 올해는 그런 모멘텀들이 충분히 또 반영될 걸로 보고 있어요. 단지 이제 풍력이나 이런 쪽에는 아직까지 실적이 엄청나게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킬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 약간 그 수급에 의해서 좌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기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풍력 쪽에는 어차피 이제 추세는 그쪽으로 가는데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주가가 등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탈 수 있으시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은 좀 중기 투자를 좀 권해드리고요.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도 제 생각에는 뭐 1차 목표가 아니고요. 0.5차 목표가가 11,500원. 예, 그리고 1차 목표가가 13,000원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올해 안에
저는 그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17,0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1차 목표가 13,000원 기억하시고 11,500원 오면 아마 쉬어갈 거예요. 혹시 그 부분에 대응하시려면은 기억을 또 해놓으시고요. 뭐 괜찮은 종목입니다. 지금 보유 가능하겠습니다. 추가 매수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15%시죠? 네. 예, 15%시면은 딱 적당합니다. 네. 더 사지는 마시고. 시청자님, 저희가 두루두루 좀 알아봤는데요. 답이 좀 되셨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당초에 한 11,000원 정도 보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제시된 목표가가 다 그 위에서 있습니다. 좀 중기 투자하신다면은 수익을 더 많이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로는 11,500원? 단기로 지금 아까 0.5차 목표치가 11,500원이라고 하셨는데 단기 목표치도 궁금하신가 봐요. 거기가 단기 목표치입니다. 한 석 달 안에 갈 겁니다. 석 달 안에 11,500원 정도. 시청자님이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 투자를 더해서 큰 수익 내느냐 아니면은 11,500원 정도 목표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3개월 안에 11,500원까지 간다고요. 예, 그렇게 일단은 진단 나왔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또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CS 베어링 봐드렸습니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다소 답답한 움직임을 나타내고는 있는데 그래도 지금 움츠러들어 있을 뿐 조금 더 이제 미래 성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저희 CS 베어링 봤습니다. 유튜브에서 저희 앞서서 진단해드린 분들이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좀 많이 남겨주고 계시네요. 다음으로 도와드릴 분은 고재관님입니다. 하이트진로고요. 요즘 들어서 비중이 낮으신데 들고 계신 종목 진단 신청이 굉장히 자주 올라오거든요. 하이트진로도 7%의 낮은 비중입니다. 25,850원. 오늘 종가하고 50원 차이 나네요. 얼추 매수 수가까지 왔는데 조금 더 들고 가도 될까요? 해주셨어요. 아, 오늘 사신 건가 했는데 아닌가 봅니다. 이제 본전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 같아요. 7%의 비중이고요. 오늘 종가 수준에서 매수를 하신 분인데 어떻게 보세요? 신규 전문가님. 예, 뭐 그냥 타이밍만 보면은 뭐 들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모멘텀이 붙으려면은 좀 시간이 좀 아무래도 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맥주 소비 시기는 이제 뭐 여름이 성수기이기 때문에 하이트 진로 주가 뭐 바닥권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직 4분기 실적 발표가 안 됐는데 4분기 실적은 지금 영업이익이 전년비 한 60% 이상 감익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비용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4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는 주가가 크게 안 움직이겠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발표 이후에는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반등 나오게 되면 제 생각에는 크게는 못 갈 것 같고요. 한 28,000원 정도까지 박스권 상단까지는 일단 올라왔다가 한참 동안 좀 박스권을 그리면서 옆으로 횡보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권에서 나오시고요. 27,000원에서 28,000원 사이에서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약수익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 종목이 다소 좀 답답하고 느릴 거라고 하니까 28,000원 정도까지만 27,000원, 28,000원 그 정도까지만 보자 이렇게 얘기해 주시네요. 또 이런 성격의 종목군들이 굉장히 느린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진단 결과 나왔습니다. 비슷하게 소비자 쪽으로 조금 더 볼게요. 오늘 이쪽으로 신청해 주신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새벽공기님께서는 코웨이를 신청해 주셨어요. 이분의 매수가 52,350원입니다. 코웨이 종가는 55,200원으로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 내고 계시네요. 수익은 약 6% 정도 수익 내고 계신데 바닥권에서 잡으셨네요. 비중이 17%입니다. 쭉 들고 가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코웨이를 어떻게 사셨을까요? 이분 수익 내고 계신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코웨이가 이제 그 렌탈 하는 회사인데요. 이제 국내 쪽에서의 시장은 이제 포화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이 회사도. 그러면 결국 이제 해외 쪽으로 지금 진출한 부분이 잘 돼야 되는데, 해외에 대한 성장성이 막 부각이 돼야 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단지 이제, 뭐 지금 현재 뭐 작년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2.5% 늘었으니까 비슷하고 매출도 비슷합니다. 매출이 지금 비슷비슷하게 가요. 3조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멀티플을 높게 못 줍니다.
성장을 해야 돼요. 매출이 막 늘어난 회사여야 돼요. 영업이익이 늘든지 매출이 늘든지. 그래야지만 멀티플을 높여주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 회사도 크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뭐 요번에 올라가게 된다면은 뭐 박스권 상단인 59,000원 정도까지는 뭐 올라가지 않을까. 실적 발표 이후에 뭐 또 예상을 또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그런 좋은 박스권 움직임일 것 같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뭐 모멘텀들이 지금 현재 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드릴게요. 59,000원 목표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59,000원. 이 종목 약 10% 정도, 10% 그 이상 되겠네요. 52,000원에 사셨으니까 59,000원 정도에서 정리하고 나오자. 하지만 그 이상의 수익은 약간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진단 결과 나왔습니다. 마왕님, 지금까지 보고 계셨던 거세요? 아니면 이제 참석하시는 거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희 마지막으로 한 종목 정도 더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민재님께서 신청해 주신 바텍 보겠습니다. 바텍도 이 치기공 관련된, 치과 치료 관련된 종목군들 많이 갈 때 그때 봤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신청도 많이 안 나오고 기사도 많진 않더라고요. 바텍 보겠습니다. 이분이 사신 가격이 역시나 오늘 종가랑 비슷하네요. 34,600원이고요. 비중이 10%입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이런 이유가 아마도 오랜 기간 동안 손실 구간에서 좀 답답하게 지내시다가 원금 정도 오니까 이제 지루하니까 팔까? 아니면 기다린 시간 아까우니까 더 들고 갈까? 고민이 되셔서 신청해 주신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바텍은 어떻게 할까요, 전문가님? 바텍 실적 1분기 실적 전망이 좋네요.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한 15% 정도 늘 걸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런 그 의료 관련 그 치과 관련 주들 물론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제일 세긴 하지만 이쪽도 어느 정도 좀 올라가 주지 않을까 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얘기가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중국 입국자들에 대한 검사를 완화한다든지 아니면은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 비자를 재개한다든지 아니면 중국의 확진자 수가 감소세에 들었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중국 관련주로 해서 이쪽 치과 의료 쪽도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임플란트 쪽보다는 조금 이쪽이 주가 탄력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쪽만큼 그렇게 크게 바라지는 마시고요. 한 번의 상승 정도는 더 있을 것 같다. 특히 1분기 실적이 늘어날 걸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끌어올릴 여지가 있습니다. 목표가는 다음번 저항대가 바로 전고점 돌파를 하게 되면은 38,000원 정도가 되네요. 거기를 일단 목표가로 잡도록 하죠. 혹시 치과 치료 관련된 종목군들은 다 같이 움직이니까 이 종목 제외한 종목군들도 대체로 투자 의견이 비슷하세요? 예, 비슷합니다. 예. 네. 뭐 덴티움이라든지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종목군들 상당히 많은데 대체로 비슷하게 이게 내 종목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성격의 종목군들은 임플란트 쪽에는 오스템 임플란트 이번에 올라간 모멘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공개 매수 관련 건 때문에 혹시라도 오스템 임플란트가 그것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나오게 된다면은 네. 임플란트 주들은 다 같이 빠질 거예요 아마. 중국 모멘텀 관련 없이. 예, 그럼 그때가 오히려 매수 구간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팁을 많이 주시네요. 그리고 저희 빠르게 한 종목만 더 볼게요. 마왕님이 늦었습니다 해주셨지만은 그래도 저희는 다 챙겨드립니다. 늦어도 이렇게 올려주시면 봐드릴 테니까요. 마왕님이 카카오 게임즈 신청해 주셨네요. 7만 원에 15% 구조대 올까요? 해주셨는데 카카오 게임즈가 얼마인데 그래서 구조대 올까요?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네요. 4만 원대라서 7만 원에 사셔서 비중이 15%. 그렇죠. 카카오 그룹주들은 너무 한순간에 많이 밀려가지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47,500원이 오늘의 종가인데 7만 원에 비중이 15%.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예, 6만 원까지 보시고요. 카카오 게임즈 올해 분기마다 신작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도 올라갈 겁니다. 지금은 이제 뭐 힘모으기 과정으로 보고 있고 게임즈 전반적으로 또다시 상승 구간이 조만간에 올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번 실적 시즌 때문에 막히는 섹터들이 많아요. 근데 실적 시즌이 지나가게 되면서 게임 섹터들 쪽에도 매기가 돌 걸로 보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도 신작 모멘텀을 충분히 안고 있기 때문에 뭐 6만 원 일단 보니까요. 지금은 좀 손실 줄여서 나올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올라갈 것 같긴 한데 6만 원이라고 콕 집어 이야기해 주신 이유는 뭔가요? 정고점이에요. 정고점. 네, 그 매물대기 때문에 네. 6만 원까지 일단 보시고 나서 예. 거기서 아마 거의 막힐 거예요, 한 번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단 한번 매도해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왕님의 종목까지 저희 좀 빠르게 이렇게 모든 고민들 해결해 드리려고 좀 속도를 내봤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구조대가 그 밑에 시청자님이 조금 마중을 나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7만 원에 사셨는데 여기까지 기다리시기보다는 한 6만 원 정도까지 신장 모멘텀을 보고 좀 반등을 노려서 대응 전략 세워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은 저희 저녁 때 진단 신청하시겠다고 했는데 굳이 안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투자이시는 본방사수만 해주시고요. 저희 이렇게 카카오 게임즈 봐드렸습니다. 내일장은 어떨까요? 요즘에 미증시와 우리 증시도 약간의 온도차가 있기도 하고 과연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야 될지 신규수 전문가님 내일장 포인트 짚어주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우리 시장 이제 과열권입니다, 지금.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이제 어찌 보면은 약간의 오버슈팅성 움직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갈 거, 여기서 뭐 계속 갈 거다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가게 된다면 이제 800 라인까지 갈 텐데 좀 쉬었다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이제 오늘 만약에 파월 발언이 있고 또 이제 다음 주에 CPI 이런 것도 변수가 있으면서 미국 시장이 좀 쉬어가게 된다면은 우리 코스닥이나 코스피도 좀 쉬어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지금 구간은 사실 오늘 코스닥 끌어올린 거는 에코프로예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없었으면은 다른 종목도 다 올라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에코프로가 선두에 안 나섰으면은 코스닥이 막 1%까지 그렇게 올라갈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에코프로 때문에 오늘 그렇게 이제 끌어올린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이제는 코스닥도 조금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과열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부터는 비중을 조금 현금 비중을 좀 만들어 놓으시면서 오히려 이제 그 눌렸을 적에 잡을 수 있는 섹터들을 좀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게 더 나을 듯 싶어요. 다음 주에 이제 CPI 지나면서 시장이 또 한 차례 또 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계속해서 성장주 또 기술주 쪽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또 이제 콘텐츠들 또 갈 것 같고요. 실적 시즌 지나가면서 게임주 아까 말씀드렸고 바이오도 실적 시즌 지나가면서 이제는 매기가 좀 붙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장주 쪽 보고 계시는데 일단 시장 전반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과열 구간이다. 굉장히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금을 좀 챙기자. 시장이 좀 이제 뭐 좀 해볼만 할까? 오른다 싶으시면은 그때 그 욕심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 나면은 조금 좀 챙기는 게 어떨까? 신규수 전문가님이 이렇게 투자팁 주시는데요. 여러분들의 대응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서 대응을 하다 보면은 또 오를 때는 너무 막 또 기쁘고 빠질 때는 나만 세상에서 외톨이가 된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 중간을 좀 잘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외로운 투자 생활이 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친구가 되어 드리니까요. 진짜 쉬운 진단 내일도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다시 찾아주세요. 고맙습니다. 우회전? 그냥 하면 되잖아. 오토바이는 스피드가 생명이지. 둘이